평화를 32번 이야기했던 유엔 연설에서의 문 대통령은 지금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쯤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현지에서 출발했을 즈음에 김정숙 여사 영상이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말 서툰 어린이가 여사님께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름이 뭐야? 건강하세요. 그래, 고마워. 그래. 아마 아이가 어렵게 한국말을 배웠던 친구 같은데요. 김정숙 여사가 별로 당황해 하시질 않네요. 우선 뭐 어린 나이가 아니까 귀여운 생각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또 이름이 뭐야? 코스모스 선물 고마워하니까 응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영부인의 그동안의 행사 중에서는 보지 못했을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포들의 경우에 부모들이 한국말 쓰더라도 아이들이는 외국에 밖에 나가서 현지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마음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간장게장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듬는 모습까지 김정숙 여사가 상당히 이번에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비컷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뒷이야기, 불이 나게 준비를 하면서요. 연설을 문을 검토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까지 이번에도 이면을 보여주던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의 유엔 총회 연설은 처음이잖아요. 대통령 역대 대통령 대개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 올림픽 홍보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국회 위기도 있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이 3박 5일 동안의 이 유엔 총회, 유엔 외교의 대비를 한 건데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단지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상들과도 회담을 갖고 이랬거든요. 되게 이제 언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주로 보도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참모진들은 대통령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 게 많겠어요. 세심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우리가 다 느끼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져 가는데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의 입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걸로 보입니다. 일정이 이번에 끝나면은요, 청와대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식은 여야 대표 회동을 한번 조율해보겠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갈까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말이죠. 뭐 어쨌든 수고하셨다, 뭐 수고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이 화두군요. 어쨌든 잘 다녀오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수고하십시오라고요.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는데 청와대에서의 여야 회동 이거 바로 예스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안철수 대표가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통과가 된 거, 김영수 후보자 통과된 거는 여당에게도 그렇고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게도 저는 윈윈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라는 건요. 모든 것에 반대하는 순간 반대를 위한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역할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당도 입지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반대하면 이미 그 순간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안 대표도 이분을 너무 강한 야당을 의식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여당도 태도가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번에 확실히 여러 경험을 했으니까 김수 후보자는 부결됐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통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느끼기에 일방 통행식 국정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집권당이 야당들과 협치를 거의 제도화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또 뭐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불참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돌아오시면
어쨌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사가 계속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요, 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휴게소, 죽전휴게소를 가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통 휴게소에서 받나요? 제가 전에 해봤던 사건은 네네. 뇌물 사건의 경우에 휴게소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휴게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무슨 쇼핑백에 돈을 넣어서 주고받고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네. 이분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중소기업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충정으로 돈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글쎄요. 국정원 돈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 수사해봐야 결과는 알 수는 있겠지만 네. 휴게소에서 돈을 주고 받는 건 여러 가지 좀 수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로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특정 정권을 위해서 이런다는 거는 이거는 네. 우리가 그대로 두어둬서는 안 될 그런 일은 틀림없습니다. 어버이연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함께 오늘 출석한 분이 서석구 변호사신데요. 어버이연합은 폐지까지 수집해서 그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는 곳이다. 우리의 배후가 있다면 서석구 변호사 옆에 있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텔레비전 새벽 뉴스가 우리의 배후다. 폐지로 스스로 돈을 모으시는 단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 기존에 지난 그 촛불 집회 그 국면에서도 그랬고 어버이연합의 주장이 사실 단지 보수다 우파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보편적 인식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석방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그들의 주장이고 지금 이제 휴게소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 네. 지난번에 왜 전국경제연합회에 이제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지금 폐지로 인해서 그것이 지원 세력이고 TV가 지원 세력이다, 언론이 지원 세력이다 이런 말은 일단 네.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다. 네. 그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거의 진보적인 단체건 보수적인 단체건 돈을 받으면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야지 어느 네. 쪽이건 받으면 그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검찰 이야기 나온 김에 서초동에 이런 소식, 최순실 씨 정말 꼼꼼하네요, 변호사님. 본인이 내가 정신과 치료를 해야 되니까 다음 재판을 미뤄달라고 시간을 번 뒤에 그 시간에 자신이 받아야 할 돈, 아파트에서 받아야 할 1억 원을 다 챙겼다고요. 예, 월세 계약을 네네.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얼마 내는 걸로 해갖고 계약을 했는데 2달 만에 구속되는 바람에 이용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계약을 네. 해지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돌려달라고 했다는데 일반적으로 그 계약 해지하는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수히 이 최순실 쪽의 사유로 인한 것이면 계약 해지 자체도 그 효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고 네. 또 그렇게 해지한다면 이제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아마 집주인은 1억만 주겠다. 또 네. 원래 원상회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시설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비용으로 5천만 원을 빼겠다 그랬는데 최순실 측에서는 전부 다 내놔라. 그래서 아마 강제 조정으로 1억 2천 주라고 했다고 하는데 네. 강제 조정 2주 동안 이 일을 안 하면 확정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수감대에 계시는데도 상당히 자유자재로 일정을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분 같아요. 재판이야 변호사가 해줬겠죠 아마도. 네. 그렇긴 하더라도 하여튼 이 돈 자체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아니면 본인이 민사상 권리 행사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네. 뭐라고 비난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참 이 중요 국정농단 재판에서 그런 것까지 챙겨볼 좀 정신적 여유가 있었나 보다 하는 궁금증은 있습니다. 멘탈이 굉장히 강한 것 내공이 같아요. 예. 우리의 상상 많이 이상이다.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희한한 사례들로 여전히 본인의 정신은 그래도 멀쩡하다는 걸 보여줬던 최순실 씨였습니다. 정신과 치료 받아야 된다고 했지만 말이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문 대통령의 연설도 있었습니다만 간장게장과 그리고 어린아이를 보듬는 모습까지 김정수 여사가 상당히 이번에 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았습니다. 청와대가 지난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 비컷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뒷이야기,
불이 나게 준비를 하면서요. 연설을 문을 검토하는 문 대통령의 모습까지 이번에도 이면을 보여주던데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해의 유엔 총회 연설은 처음이잖아요. 대통령 네. 역대 대통령 대개 2년 차, 3년 차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평창 올림픽 홍보도 있고 해서 이번에 방문하게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국회 위기도 있고 말이죠. 네. 어쨌든 지금 이 3박 5일 동안의 이 유엔 총회, 유엔 외교에 대비를 한 건데 유엔 총회 연설을 계기로 해가지고 단지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정상회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정상들과도 회담을 갖고 이랬거든요. 네네. 되게 이제 언론에는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주로 보도됐습니다만, 그러니까 저 참모진들은 대통령 못지않게 대통령 오히려 더 네.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한 게 많겠어요. 세심하고 민감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난 거로 보여집니다. 예. 네. 특히 지금 이번 그 유엔 총회 연설 우리 국가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뭐 우리가 다 느끼는 바와 같이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져 가는데 대통령께서 네. 무슨 말씀을 하시냐에 따라 갖고 우리나라의 입지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굉장히 신경을 썼을 걸로 보입니다. 일정 정권을 위해서 이런다는 거는 이거는 네. 우리가 그대로 두어둬서는 안 될 그런 일은 틀림없습니다. 어버이 연합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함께 오늘 출석한 분이 서석구 변호사신데요. 어버이 연합은 폐지까지 수집해서 그 자발적으로 돈을 모으는 곳이다. 우리의 배후가 있다면 서석구 변호사 옆에 있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텔레비전 새벽 뉴스가 우리의 배후다. 폐지로 스스로 돈을 모으시는 단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그 기존에 지난 그 촛불 집회 그 국면에서도 그랬고 어버이 네. 연합의 주장이 사실 뭐 단지 보수다 우파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굉장히 보편적 인식과는 거리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 석방 얘기도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뭐 그들의 주장이고 지금 뭐 이제 휴게소에서 돈을 받고 이렇게 지원을 받았다는 건데 네. 지난번에 왜 전국경제연합회에 이제 후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왔었기 그랬었죠. 때문에 지금 뭐 폐지로 인해서 그것이 지원 세력이고 TV가 지원 세력이다, 언론이 지원 세력이다 이런 말은 일단 네. 논리적으로 너무 비약이다. 네. 그건 설득력이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네. 기본적으로 시민단체는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거의 진보적인 단체건 보수적인 단체건 돈을 받으면 정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서 해나가는 그런 조직을 운영을 해야지 어느 네. 쪽이건 받으면 그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검찰 이야기 나온 김에 서초동에 이런 소식, 최순실 씨요. 평화를 32번 이야기했던 유엔 연설에서의 문 대통령은 지금 3박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밤쯤 도착하실 것 같은데요. 비행기가 현지에서 출발했을 즈음에 김정숙 여사 영상이 방송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한국말 서툰 어린이가 여사님께 이름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하네요.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С этой маской мы обычно исполняем танцы. 이름이 뭐야? 아마 아이가 어렵게 한국말을 배웠던 친구 같은데요. 김정수 여사가 별로 당황해 하시질 않네요. 우선 뭐 어린 나이가 아니까 귀여운 생각이 들으셨을 거고요. 네. 이름이 뭐야? 코스모스 선물 고마워하니까 응이라고 바로 예, 이야기를 하니까 영부인의 그동안의 행사 중에서는 보지 못했을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네. 교포들의 경우에 부모들이 한국말 쓰더라도 아이들이는 외국에 밖에 나가서 현지말을 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어린아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그런 마음을 대표가 느끼기에 일방 통행시 국정운영이라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얘기하고 그리고 향후 앞으로는 집권당이 야당들과 네. 협치를 거의 제도화 수준까지 끌어올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네. 또 뭐 존재감을 보이기 위해서 불참하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돌아오시면 어쨌든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기사가 계속 더 펼쳐질 것 같습니다. 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의 경우에는요. 다시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분이 휴게소, 죽전 휴게소를 가신 이유가 뭡니까? 거기서 돈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보통 휴게소에서 받나요?
제가 전에 해봤던 사건은 네. 뇌물 사건의 경우에 휴게소에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런가 하면 휴게소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눈에 잘 네네. 안 띄거든요. 그 휴게소에서 무슨 쇼핑백에 돈을 넣어서 주고받고 그런 경우들은 있는데 네. 이분은 왜 거기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중소기업에서 어버이연합에 대한 충정으로 돈을 주셨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글쎄요. 국정원 돈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글쎄 뭐 수사해봐야 뭐 결과는 알 수는 있겠지만 네. 휴게소에서 돈을 주고 받는 건 여러 가지 좀 수상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만약에 이것이 이제 우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로 국정원에서 나온 돈이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게 국가 기관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일정이 이번에 끝나면은요, 청와대에서 지금 들어오는 소식은 여야 대표 회동을 한번 조율해 보겠다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대표가 갈까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어제까지만 해도 유보적인 입장이었는데 만나자마자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안철수 대표 입장에선 말이죠. 어쨌든 수고하셨다, 수고하세요. 그런 네. 말씀을 하실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이 화두군요. 어쨌든 잘 다녀오세요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수고하십시오라고요. 네. 그러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는데 청와대에서 여야 회동 이거 바로 예스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안철수 대표가 좀 네.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통과가 된 거, 김영수 네. 후보자 통과된 거는 여당에게도 그렇고 야당, 특히 국민의당에게도 저는 윈윈하는 계기가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캐스팅 보트라는 건요. 네. 모든 것에 반대하는 순간 반대를 위한 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상실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번에 국민의당이 역할을 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의당도 입지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걸 반대하면 이미 그 순간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가 없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안 대표도 이분을 너무 강한 야당을 의식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앞으로는 여당도 태도가 많이 바뀌지 않겠어요? 이번에 네. 확실히 여러 경험을 했으니까 김수 후보자는 부결됐는데 이번에 김명수 후보자는 후보자는.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를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그동안 안철수